지난해 코빈 번스는 규정 이닝인 162이닝보다 불과 5이닝 많은 167이닝으로 사 영상을 수상합니다. 9이닝당 0.38개의 피홈런이 메이저리그 1위, 9이닝당 1.83개의 볼넷 허용이 메이저리그 3위, 12.61개의 탈삼진이 메이저리그 1위에 오름으로써 1999년 1.39를 기록한 페드로 마르티네스에 이어 라이브 볼 시대 2위 기록에 해당되는 FIP 1.63을 기록한 덕분이었습니다. 여기서 1920년 이후 평균자책점 순위는 1위가 1.12를 기록한 1968년 박 깁슨, 2위가 1.53을 기록한 1985년 드와이트 구든, 3위가 1.56을 기록한 1994년 매덕스인 반면 1920년 이후 FIP 순위는 1위가 1.39를 기록한 1999년 페드로 마르티네스, 2위가 1.63을 기록한 지난 시즌의 코빈 번스, 3위가 1.69를 기록한 1984년 구든입니다. 수비 무관 평균자책점인 FIP의 경우 피안타는 팀의 수비와 운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오롯이 투수의 책임이라 해도 무리가 없는 탈삼진, 볼넷, 피홈런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6이닝 6K 3피안타 3볼넷을 기록했지만 솔로 홈런 3개를 맞고 3실점한 투수와 6이닝 6K 12피안타 3볼넷을 기록했지만 피홈런 없이 6실점을 한 투수가 있다고 하면 평균자책점에서는 4.50과 9.00으로 첫 번째 투수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지만 FIP는 9.20과 0.70을 기록하게 되는 현실과 큰 괴리가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단일 경기가 아닌 시즌으로 본다면 충분히 투수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FIP를 신뢰하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지난해 11월 17일 디트로이트 타이거스는 157과 3분의 2이닝 13승 8패 4.74를 기록한 좌완 에두아르도 로드리게스와 5년 7,700만 달러 계약을 맺습니다. 내년이 29세 시즌으로 나이 경쟁력이 있지만 평균자책점이 5점대에 육박한 투수에게 준 상당히 놀라운 계약이었는데요. 하지만 디트로이트는 이로드의 인플레이 피안타율이 3할 6푼 4리에 달한 건 데버스와 보가치가 있는 보스턴의 내야 수비가 이로드의 땅볼을 제대로 처리해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보스턴은 네이선 이볼디도 인플레이 피안타율이 3할 2푼 6리로 규정이닝 투수 중 가장 나빴고 팀의 인플레이 피안타율 3할 2푼 3리는 그 다음으로 좋지 않은 볼티모어와 에인절스의 3할 5리보다 압도적으로 나쁜 메이저리그 꼴찌였습니다. 이로드는 평균자책점이 4.74, FIP가 3.32로 평균자책점에서 FIP를 뺀 차이가 1.42였는데요. 이로드 못지않게 팀의 수비에 고통을 받은 투수는 그 차이가 1.26으로 규정이닝 투수 1위였던 필라델피아 에런 놀라입니다. 에런 놀라는 팀의 수비 불안 덕분에 2018년 레퍼런스 승리기여도 10.1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2시즌 동안 140이닝 이상을 던진 116명의 투수 중 FIP 대비 평균자책점이 높았던 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1위는 1.42인 에두아르도 로드리게스, 2위는 1.01인 호르에 로페스, 3위는 0.97인 제이크 아리에타, 4위는 0.93인 에런 놀라, 5위는 0.87인 앤드류 흰입니다. 반대로 평균자책점 대비 FIP가 높았던 순위는 1위가 1.32인 트레버 바우어, 2위가 1.26인 칼 콴트릴, 3위가 1.25인 김광현, 4위가 1.08인 크리스티안 하비에르, 5위가 1.01인 존 민스입니다. 이에 FIP로 본다면 두 번째로 소개해드린 투수들은 수비의 도움을 받았거나 운이 많이 따라줘 FIP 대비 좋은 평균자책점을 기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김광현은 인플레이 피안타율이 2할 1푼 7리에 불과했고 3.38을 기록한 FIP보다 무려 2.26이 낮은 평균자책점 1.62를 기록합니다. 김광현의 인플레이 피안타율은 지난해 2할 7푼 3리로 오르는데요. 하지만 이 역시 메이저리그 평균인 2할 9푼보다 2푼 7리가 낮은 것으로 평균자책점 3.46은 FIP 4.34보다 0.88이 낮았습니다. 이에 김광현은 지난 2년간 140이닝 이상을 던진 116명 중 평균자책점은 14위인 반면 FIP는 62위를 기록하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김광현이 지난 2년 동안
FIP보다 크게 낮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한 이유는 모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최강을 자랑한 세인트루이스의 수비진 덕분이었는데요. 지난 두 시즌 동안 세인트루이스의 DRS는 106으로 98인 템파베이와 97인 텍사스를 제친 메이저리그 1위였으며 수비 효율은 2020년이 다저스에 앞선 1위, 2021년이 다저스에 뒤진 2위였고 지난 두 시즌의 스태캐스트 OAA 또한 58로 51인 휴스턴과 34인 캔자시티를 제친 메이저리그 1위였습니다. 이에 지난해 세인트루이스는 1루수 골드슈미트, 2루수 에드먼, 3루수 아레나도, 좌익수 타일러 오닐, 우익수 해리슨 베이더가 골드글러브를 따냄으로써 한 시즌 5명을 배출한 최초의 팀이 됩니다. 파이널리스트에 올랐지만 피츠버그 제이콥 스탈링스에게 패함으로써 통산 10번째 수상이 무산된 몰리나가 따냈다면 투수를 제외한 8개 포지션 중 6개를 휩쓸 수도 있었는데요. 세인트루이스 선수가 아닌 수상자들은 투수 맥스 프리드와 포수 제이콥 스탈링스, 유격수 브랜든 크로포드와 중견수 애덤 듀발이었습니다. 지난 시즌 선발에서 불펜으로 내려가는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던 김광현과 세인트루이스는 결별이 유력한 상황인데요. 김광현과 카를로스 마르티네스가 FA로 풀린 세인트루이스는 스티븐 매츠와 4년 4,400만 달러에 계약함으로써 1선발 애덤 웨인라이트, 2선발 존 플레어티, 3선발 스티븐 매츠, 4선발 다코타 허드슨, 5선발 마일스 마이콜라스에 매튜 리베토어, 제이크 우드포드, 유한 오비에도가 뒤를 바치는 선발진을 만들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수비진과 결별한다는 건 김광현에게는 분명 악재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지난 2년간 김광현은 세인트루이스 수비진 덕분에 잘 던질 수 있었던 걸까요? FIP와 관련된 아웃라이어는 톰 글래빈입니다. 90년대 에이스들의 FIP와 평균 자책점 차이를 보면 커트 실링, 마이크 무시나, 그렉 매덕스, 랜디 존슨, 존 스몰츠, 페드로 마르티네스 등의 다른 투수들은 모두 통산 평균 자책점이 통산 FIP보다 높았던 반면 유독 글래빈만 0.41이 낮은 모습입니다. 2002년 36살의 톰 글래빈은 224와 3분의 2이닝, 18승 11패 2.96을 기록하고 애틀란타의 포스트 시즌 1선발이 됩니다. 하지만 글래빈은 애틀란타의 재앙이 됩니다. 글래빈은 디비전 시리즈 1차전에서 5이닝 6실점, 4차전에서 2와 3분의 2이닝 7실점에 그침으로써 애틀란타가 5차전 승부 끝에 샌프란시스코에게 패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정규 시즌만큼은 충분히 성공적이었는데요. 그러나 애틀란타는 굴욕에 가까운 1년 900만 달러를 제시함으로써 글래빈은 3년 3,500만 달러 계약을 맺고 뉴욕 매츠로 떠나게 됩니다. 애틀란타에서 마지막 두 시즌 동안 글래빈은 2001년 FIP 4.77과 평균자책점 3.57, 2002년 FIP 4.19와 평균자책점 2.96으로 FIP가 평균자책점에 비해 1.0 이상 높았는데요. 매치에서의 첫 해였던 2003년 글래빈은 FIP가 4.74로 2001년과 같지만 평균자책점은 4.52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렇게 무너지는 것 같았던 글래빈은 하지만 이듬해부터는 FIP보다 평균자책점을 잘 뽑아내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데요. 이에 매치에서 마지막 4시즌 동안 FIP 4.26과 평균자책점 3.84를 기록합니다. FIP는 이닝과 함께 탈삼진, 피홈런, 볼넷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탈삼진이 적은 투수는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매덕스와 글래빈은 같은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도 왜 글래빈의 FIP가 유독 높을까요? 이는 글래빈의 9이닝당 탈삼진이 5.3개로 6.1개인 매덕스보다 적기도 하지만 매덕스가 9이닝당 통산 볼넷이 1.8개인 반면 글래빈은 3.1개였던 게 결정적입니다. 그렇다면 글래빈은 매덕스에 비해 제구가 크게 떨어지는 투수였을까요? 둘은 성격만큼이나 피칭 철학에서 큰 차이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통산 999볼넷으로 은퇴한 매덕스가 볼넷 허용을 극도로 꺼리는 투수였던 반면 위기 상황에서의 글래빈은 본인이 타깃으로 삼은 타자가 있으면 그 앞에 타자는 볼넷을 내줘도 좋다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유인구를 던지는 피칭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볼넷을 두려워하지 않은 글래빈은 출루 허용이 매덕스보다 많았고 FIP가 나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매덕스는 FIP 대비 평균자책점을 낮출 수 있는
또 하나의 무기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바로 18개의 골드글러브를 따낸 자신의 수비력이었습니다. 서클 체인지업을 던질 때 손목을 비트는 동작을 없앴을 정도로 부상 관리에 철저했던 글래비는 1994년과 1995년이 단축 시즌이었음에도 풀타임 첫 시즌인 1988년부터 마지막 풀타임 시즌인 2007년까지 20년 동안 연평균 215이닝을 소화했는데요. 글래비는 42세 시즌인 2008년 처음으로 어깨에 문제가 생겨 부상자 명단에 오르게 됩니다. 글래빈의 차이가 유독 크긴 했지만 글래빈처럼 빠르지 않은 구속으로 맞춰잡기를 하는 기교파 자완들 크래프티 레프티는 하나같이 FIP보다 좋은 평균 자책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류현진은 통산 평균 자책점이 3.20, FIP가 3.42로 평균 자책점이 0.22가 낮으며 마크벌리는 평균 자책점 3.81과 FIP 4.11로 평균 자책점이 0.30이 낮고 제이미 모이어 또한 평균 자책점 4.25와 FIP 4.47로 평균 자책점이 FIP보다 0.22가 낮습니다. 하지만 피칭 스타일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FIP의 문제는 투수의 책임도 들어가 있는 피안타를 완전히 배제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야구라는 종목이 전과 달라진 부분은 이제는 모든 타구가 측정됨으로써 그에 따른 기대 타율과 기대 피안타율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FIP보다 평균 자책점이 낮은 투수 중에서도 타구 관리를 잘한 투수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김광현은 어땠을까요? 김광현과 프람버 발데스는 같은 좌완으로서 지난해 평균 자책점과 FIP의 차이가 거의 같았는데요. 김광현은 평균 자책점 3.46과 FIP 4.34로 평균 자책점이 FIP에 비해 0.88이 낮았고 발데스는 평균 자책점 3.14와 FIP 4.01로 평균 자책점이 FIP에 비해 0.87이 낮았습니다. 흥미로운 건 그 다음인데요. 발데스는 90.8마일의 평균 타구 속도가 하위 9%, 44.4%의 하드히트가 하위 11%였던 반면 김광현은 88.0마일의 평균 타구 속도가 상위 32%, 35.9%의 하드히트가 상위 30%로 발데스와 비교했을 때 김광현은 타구 관리를 상당히 잘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김광현은 7월 6일 샌프란시스코를 상대로 7이닝 2K 3피안타 무실점, 7월 11일 컵스를 상대로 6이닝 7K 5피안타 무실점, 7월 18일 다시 만난 샌프란시스코를 상대로 6이닝 1K 무실점을 기록함으로써 3경기에서 19이닝 무실점을 달리기도 했는데요. 김광현은 같은 기간 탈삼진이 10개뿐이었지만 컵스전과 두 번째 샌프란시스코전에서 각각 4개의 하드히트를 허용하는 등 절정에 맞춰잡기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기록한 6.43개의 탈삼진이 같은 기간 140이닝 이상을 던진 116명 중 109위에 불과한 김광현이 세인트루이스 수비로부터 큰 도움을 받은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준수한 타구 관리 능력을 보여준 것도 평균 자책점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됐다. 문제는 김현수가 2016년 3할 4푼 5리, 2017년 2할 8푼 7리의 인플레이 타율을 기록함으로써 결국 평균에 가까운 기록이 나온 것처럼 평균에서 벗어나 있는 기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평균에 수렴하기 마련이고 세인트루이스를 나오게 된다면 수비 지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타구 관리에 있어서 좋은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맞춰잡는 투수인 김광현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수비가 흔들리는 팀은 피했으면 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베이스볼 큐브 최세결 김영준이었습니다.